어제도 대구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의 60%가 교회 관련이었습니다. 급기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공식 사과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약속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약사와 직접 연락해 정부 공급분 외에도 20억 원어치의 백신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동교도소와 상주교도소가 1,800명의 재소자와 교도관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시설에서 보험급여를 더 받으려고 돌봄 시간을 쪼개 운영하는 탓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종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몸이 덜덜 떨립니다. 지난 밤부터 해안가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당분간 매서운 한파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7도, 안동 영하 11도, 봉화는 영하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6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기온이 급감한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1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2도에 그치면서 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계속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경북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 대구와 그 외 경북 내륙으로 확대된 후에 내일 아침이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서 더욱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강력한 한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합니다. 어제도 추가 확진자의 60%가 교회 관련이었는데요. 급기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20명 가운데 수성구 성덕교회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큰샘교회 7명, 동구 광진중앙교회 5명입니다. 광진중앙교회는 누적 환자가 80명으로 늘었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달성군 영신교회 91명 등입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진 것은 지난달 11일 영신교회가 시작입니다. 이후 크고 작은 교회발 전파로 모두 27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부 시책 그리고 방역 지침에 최대한도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전환하지 못하고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게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교회발 감염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상기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조그마한 방심도 또 어디에도 정말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교회들에 좀 충실하게 해서 이런 가운데 달서구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와 이 병원과 관련해 누적 환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달서구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6층에 있던 환자들인데 입원 환자 65명은 현재 대구의료원 등 3개 병원에 분산돼 있습니다. 한 층에 대해서만 현재 지금 6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것도 대구의료원으로 격리 조치한 그 격리 상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 있었다면은 전체 다가 교차 감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경북에서는 상주와 구미 등지에서 교회발 감염자가 잇따라 하루 새 2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환자는 2,531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연일 2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 추적 검사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취재기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도 뭐 어떤가 싶어서 좀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대구시가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 세 군데 이런 검사소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인적 사항을 간단히 적은 뒤 바로 검사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익명 검사도 가능해 전화번호만 남겨도 됩니다. 검사는 비인두 도말 PCR 방식. 코와 입속을 면봉을 찔러 검체를 채취합니다. 내리세요. 해볼까요? 손 내보세요. 보고 계세요. 잠시 통증은 느껴지지만 모든 검사는 10분 안에 마무리됩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아니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밖에 나가지 마시고. 보건당국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2주간 확진자의 38%가 무증상으로 나타나 추적 검사로서는 감염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시검사를 통한 확진자의 발견은 추적검사 발견 사례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라서 좀 선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 대여섯 명에서 수십 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확진자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7,400여 명이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겁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는 대구에 3곳, 경북에는 4곳 등 모두 7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번 주 안으로 대구 스타디움에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제약사와 직접 연락해서 정부 공급분 외에도 백신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 있는 의료진, 고위험시설 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입니다. 예상 공급량은 1,000만 명 분량으로 지자체마다 우선 접종 대상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어떻게 공급할지에 관한 문제, 어떤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지의 문제는 정부 당국과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명 분량 가운데 지역별로 얼마나 공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만큼 백신 개발 제약사와 직접 연락해 추가로 백신을 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구입 예산은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억이면 몇 회분 정도를? 넣는 비용까지 하면은 한 4만 원 잡고 한 4, 5만 명 되겠네요. 대구시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직접적으로 제약에서 이제 컨택을 하는 거다, 그죠? 그렇죠. 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첫 백신 접종까지 한 달여 코로나19를 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내에서도 감염이 잇따르자 이 교도소나 구치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안동교도소와 상주교도소가 재소자와 교도관 1,800명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이송된 전국의 교정시설은 현재 7곳으로 늘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시설의 특성상 감염 확산이 빠르고 교도관이 교차 감염되면 지역사회 전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 전수검사에 들어갑니다.
안동교도소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1,000개를 구입하고 교도소 자체적으로 재소자 680명, 교도관 300명 등 1,0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오늘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상주시의 경우 보건소가 직접 나서 상주 교도소 재소자와 직원 7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작업과 교육, 운동을 잠정 중단해 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근무 간격도 넓혀서 직원 간의 접촉 빈도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직원 출근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과, 총무과, 복지과 이런 과는 3분의 1로 해갖고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도소 관련 동선을 더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도 교도관과 그 가족의 경우 확진자 접촉 및 자가격리 여부를 별도로 파악해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교정시설은 모두 9곳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조만간 교정시설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경북 지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돌봄 부담이 더 커진 가정, 코로나19 속 유독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시설에서 보험 급여를 더 받으려고 돌봄 시간을 쪼개서 운영하는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가 오전 11시 서둘러 퇴근 체크를 합니다. 지금 돌아갔다 오후 4시에 다시 와야 합니다. 원래는 한 번에 4시간씩 일했는데 보호사를 관리하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루 돌봄 시간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세가 넘는 할머니에게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식사 시간은 빠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갑자기 서비스 시간을 3시 어느 날은 3시간 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병으로 점심을 해결해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나눈 이유는 보험 수가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장기 요양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시급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된 탓에 같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나눠 방문할수록 수가가 더 높아집니다. 시설에서 더 높은 수가를 챙길수록 돌봄 시간은 줄어듭니다. 수급자 한 명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06시간 받아요. 104시간이나. 그런데 지금 96시간 30분을 쪼개줬어요. 똑같은 돈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개인 간병비를 써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힘들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을 다 마칠 수 없어 매번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 일쑤고 이 집 저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몸도 고됩니다. 작년부터 그래 쪼개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수가는 더 청구를 해서 센터장들은 배는 부르고 보호자와 대상자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는 피해를 보는 거죠. 업체 측은 보험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다른 업체를 찾으면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급여 계약은 수급자 개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강요하거나 뭐 강제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는 않거든요. 기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의 필요가 아니라 업체의 이익 때문에 돌봄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가 새해 시작과 함께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단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프리시즌 캠프 출발이 하루 늦춰지기도 했는데요. 2021 시즌 모드에 들어간 대구FC의 새해 각오를 서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늦어진 전지훈련 출발. 선수단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FC는 남해군에 캠프를 차립니다. 지난해에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위기가 있었지만 원하던 목표인 ACL 출전 티켓을 거머쥔 대구FC.
한층 더 바빠질 2021 시즌을 앞두고 고민도 더 깊어졌습니다. 조직력이라든지 또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나중에 조금 외국 선수들과 또 국내 선수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시즌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자가격리 기간이라서 메디컬 테스트를 남겨둔 이용래 선수를 포함한 10여 명의 선수들은 다음 주쯤 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30여 명의 선수가 먼저 남해로 떠났습니다. 외국인 선수 중 치바사 선수는 같이 남해로 갔지만 지난해 활약한 대안은 팀을 떠났고 세징야와 에드가의 합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좀 더 저희들이 합류 시기랑 또 2주 자가 격리 때문에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최대한 팀에 피해 없도록.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2월 말로 예정된 ACL 플레이오프와 K리그 개막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 여러 고민들 사이 일단 남해로 떠난 대구FC 선수단은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안동도 어제부터 KTX 시대가 열렸습니다. KTX 이음이 새로 문을 연 안동역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내 기술로 탄생한 차세대 고속열차 KTX 이음이 새롭게 문을 연 안동 역사로 들어옵니다. 청량리를 출발해 영주역까지는 불과 1시간 45분, 안동역까지는 2시간 3분 걸렸습니다. 최대 1시간 30분 이상 단축된 겁니다. 교통이 편하지가 않아서 쉽게 올 수가 없는 여행지였는데 이렇게 이번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한결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만큼 현재 도담까지 된 복선 공사가 올 연말 완공되면 청량리 영주는 1시간 13분, 청량리 안동은 1시간 33분으로 더 단축됩니다. 경북 내륙에도 KTX 시대가 개막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에 기업 유치, 또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5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은 KTX 개통에 맞춰 안동역에서 하회마을까지 이색 트롤리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KTX와 연계해 관광지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도 개편합니다. 무엇보다 1941년 일제가 중앙선으로 갈라놓았던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을 80년 만에 복원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99간 그 민간 저택의 절반이 중앙선으로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이렇게 세웠다는.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의성 비안 군위소보에 건설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 연말 끝납니다. 군공항은 대구시가,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그리고 공항 신도시와 광역교통망은 경상북도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마침 올해는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는 해여서 최대한 관련 SOC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단거리 국제선에서 이제 중장거리 갈 수 있는 충분한 규모 철도하고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야. 경상북도는 동시에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별 발전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한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하는 학부생 기준 계열별 학기당 등록금은 170여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거나 인하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들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기관을 제외한 174개사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석 달 임대료의 30%를 감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 입주하는 중소벤처협회와 단체, 창업투자기관에는 최대 3년 동안 임대료를 50% 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두류 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의 휴장이 연장되자 수영 강사를 비롯한 대구시설공단 직원들이 방역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시설공단 방역지원단 70여 명은 체육시설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남구와 달서구 보건소의 업무를 돕고 중구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명복공원에서 발열 체크와 시설물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합니다. 그동안 보건교사가 없었던 경북 지역의 공립학교 50곳에 보건교사를 교육부로부터 배정받고 사립학교 40곳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합니다. 또 학생 수 40명 미만인 150여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보건교사가 다니면서 보건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고 황재민 군이 10만 원, 경북여고 황혜민 양 5만 원, 김정옥 씨 10만 원, 성주군 용안면 볼리 1위 주민들이 19만 2천 원, 성주군 용안면 문명 1위 주민들 51만 6천 원, 성주군 월악면 보암 1위 주민들 20만 원, 김천시 양금동 대성 파레트 최명진 씨 20만 원, 김천시 양금동 자연보호협의회 15만 원, 김천시 양금동 16통 주민들이 8만 원, 김천시 양금동 찬물도랑 김정임 씨 30만 원, 성주군 선남면에서 농협이감시회 임원 1동 50만 원,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이호석 이장과 주민들이 55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성주군 선남면 도흥 1리 김종갑 이장과 주민들 79만 원, 참편한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육훈 씨 10만 원, 성주군 벽진면 직원들이 14만 4천 원, 동남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향수 씨께서도 2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몸이 덜덜 떨립니다. 지난 밤부터 해안가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매서운 한파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7도, 안동 영하 11도, 봉화는 영하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6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급감한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1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2도에 그치면서 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계속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늦은 밤부터 경북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 대구와 그 외 경북 내륙으로 확대된 후에 내일 아침이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서 더욱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기압골이 남동진하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곳곳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영천 영하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도, 영천도 1도로 찬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구미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상주 영하 2도, 구미 0도로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 청송 영하 16도로 출근길이 무척 춥습니다. 낮에는 안동 0도, 청송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우리 지역은 강력한 한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